제2절 보겠습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125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구역자가 들어갔다고 우리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용도구역 배웠잖아요. 뭐가 있었죠? 개, 시, 수, 도, 입. 그렇죠? 시작! 개, 시, 수, 도, 입. 자, 개가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시, 시가와 조정구역. 수,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입,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계획까지. 요것만 뭐라고요? 요것만 용도 구역이고 얘는 용도 구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얘는 자, 지정권자가 누구냐? 현재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죠? 그 딱 나왔네. 누가 하죠? 누가 지정해요? 그렇죠. 둘 다 똑같아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군수. 마찬가지로 국장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정권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얘는 서로 반대적 개념입니다. 화살표. 그죠? 반대인데, 먼저 첫 번째. 개발 밀도는 뭐냐? 말 그대로 개발 밀도는 뭐냐? 너무나 개발이 너무나 됐다 그 말이에요. 저를 봐요. 우리가요, 처음에 개발할 때는요, 여기에 대충 이 동네 인구, 수용 인구가 대충 얼마인가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도로 등등 하는 겁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도로는 8차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충 여기 인구가 이 동네가 대충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도로 등등등등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로는 한 번 설치하면은요,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개발은요, 어느 정도의 수용 인구에 맞춰서 도로, 공원 등등 설치했는데 그 뒤로 개발은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록금 했는데 뒤로 뻗어나가는 것까지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은 도로 등등 설치하기가 곤란해요. 그렇죠? 그죠? 그럼 반대로 뭡니까? 건축물을 오히려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킨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왜? 안 시키면은 안 그래도 출퇴근 시간마다 막히고 난리인데 신호 3번 받고 4번 받는 건 참아. 5번 받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더 추가적인, 예상도 못했던 더 추가적인 개발 행위로 인해서 아시겠죠? 당연히 도로 등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반대로 뭐 한다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킨다. 그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현재 개발이 된 지역이죠? 그럼 용도지역은 딱 나왔네. 어디죠? 용도지역. 딱 안 나와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 자, 여기에 뭘 강화한다고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킨다. 강화. 완화 아니죠? 뭐 한다고요? 강화시키는데 특히 용적률은요, 최대 50%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그냥 강화지 숫자 없어요. 자, 만약에 그러한 지역을 이렇게
빨갛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딱 이렇게 지정하면은 요 안에서는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럴 때 원래는 요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은 나는 1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최대 몇 층까지? 5층까지 50%니까. 그죠? 원래는 10층인데 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네. 그러면은 건물을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어도 작겠지만 에이씨 안 지고 말지 안 해. 이렇게 건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더라도 작게.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책 보세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현재는 맞는데, 현재는 거의 맞게 했는데, 앞으로 자꾸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이 도로는 한정돼 있고, 그러면 도로 옆에는 땅 사서 넓히면 되지. 못 사요. 옆에는 땅, 건물 수천 원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거서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 한다고요?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인데 지정 대상 자 지정권자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어느 지역? 주상공. 넘기세요. 절차 그러면은 요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그러니까 얘는 기, 주, 지, 입이 아니라 그냥 절차. 자, 심의 거쳐. 심의는 뭡니까? 지방도의회죠, 그죠? 예. 지방도의회 심의 거쳐서 그냥 지정해요. 지정되면 그냥 지정됐다고 고시합니다. 끝. 심의 지정 고시. 시작. 심의 지정 고시. 한 번 더 시작. 심의 지정 고시. 그러니까 시민은 지방도의회라는 것은 당연히 지정권자가 지방이니까 중앙은 없지요. 이럴 때 가로 1번 거기 1번 심의 거친다. 심의 동그라미 하시고 어떤 걸 심의 거치냐? 구역 명칭 정할 때. 물론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명칭 정할 때 지정된 명칭을 변경할 때도 똑같아요. 항상 명칭 또는 구역의 범위 도대체 어디까지 할까? 범위. 그 다음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얼만큼 강화할까? 강화 범위. 명칭, 범위, 강화 범위. 시작. 명칭, 범위, 강화 범위. 할 때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런 다음에 가로 2번. 심의 거쳐 지정되면은 고시하라. 그 말이죠. 4번 효과. 나오죠? 파란 거. 용적률 최대 한도 몇 프로? 50%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하는데 용적률만 최대 50%까지이다. 참고 박스 구비해 보세요. 쌍가로 5번 기준 국장. 자, 이제는 국장 맞아요. 기준 국장 밑에 그러면 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1번 구역은 줄 겁니다.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학교 등 그러니까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 등등 다 필요하죠. 여기에 인구 수용에 맞춰서 도로 설치했고 이 인구 수용에 맞춰서 뭐도 수도도 학교도 그러니까 아파트가 뒤에 또 들어오면은 초등학교 없어가지고 반을 늘리네 마네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맨 끝에 1번, 특히 1번 줄거세요. 가운데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읽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20%, 3번 2년, 4번도 2년, 5번도 2년 20%. 요거는요 숫자. 내용은 읽지 않을게요. 왜? 쉬우니까. 2년 20%, 20%. 옛날에
30%로 한번 바꿔 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틀리게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읽어주는 걸 하고 숫자 뭐라고요? 2년하고 20%. 2년 20% 전부 다 이자 돌림. 이자 돌림이에요. 2번 끝에 줄 거예요.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번 또 강조했네. 용적률 최대 얼마까지? 50%까지. 4번 동그라미 하세요. 4번. 구역 안에 기반 시설의 변화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주기적 동그라미 하세요. 요거를요, 바꿔냅니다. 이렇게. 즉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즉시 검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적을 즉시로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즉시 검토 아닙니다. 주기적. 어때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개발된 지역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된 지역. 얘는 뭐냐?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니까 할 말이 많은 거야.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가장 많아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니까. 법률상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줄거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 뭐라고요? 외의 지역이다. 한마디로 용도지역을 쓰면 뭐다? 녹, 관, 농자이다. 그러면 여기서 잘 나오는 지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 나는 지문.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서로 중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꾸 중복된다고 잘 나와요, 시험에. 두 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이 돼야 하는데 중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중복, 중첩. 아시죠? 다 안 돼요, 이거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왜? 얘는 주상공, 얘는 주상공은 아니겠지? 그죠? 아, 괜히 했네. 반응이 없어. 이제는 웬만한 거는 이제 안 웃네. 참. 다음 주에 준비해 올 거야. 이럴 때, 저를 보세요. 아, 여기가 녹간 농자구나.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여기는, 얘는, 이 동네구나. 이 동네, 주상공이구나. 그러니까 도로가 뭐 꾸불꾸불 이래 있다 가자, 이렇게. 이래 있어요. 가령, 집들이 뭐, 여기 있고, 이렇게. 어쩜 다 똑같은 집들이 이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물론 녹반농자니까 건폐율도 낮아요. 용적률 낮아요. 건물 지어봤자 뻔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잘 봐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어떤 법률이 제정되는 바람에, 아니면 있던 법률이 완화되는 바람에 행위 제한이 완전히 풀렸어요. 완화, 해제,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어떤 개발을 하지 못했던 곳에서 해제, 뭔가 강했는데 완화. 그러면은 여기에 개발 행위가 분명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어서라도 이때다 싶어서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난개발이, 그죠? 분명히 난개발이 우려가 될 것이고, 분명히 특히 우리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면 개발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도로 등등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지자체. 즉 광명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가가 올라간 다음에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개발 되기 전에
일단 법이 해제됐습니다. 완화됐어요. 법률 제정 개정으로 어떤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가 돼서 미리 난개발 우려가 되면 미리 투기 세력이 들어올 것 같으면 미리 집가가 상승하기 전에 지자체가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일찌감치 여기다가 지정한다. 이게 뭐야? 기반시설 부담구역. 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땅값 천증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힘들어요. 사고 싶어도. 아니, 광명시 예산 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전에 미리 지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아니면 설치하려고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지정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기 지정이 의무적이 있고요. 자, 의무적이 있는데 의무적은 방금처럼 법률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뭐 해제, 완화, 용도 지역 등등이 개발되는 지역으로 변경되어서 또 완화 이런 적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20% 똑같아요. 자, 책 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 즉 녹관 농자에서 개발로 인하여 줄 곳에요.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 줄 것죠. 요것이 밑에 박스 화살표 하세요.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까지가 밑에 있는 거. 박스 안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그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현재 없으니까. 땅값, 집가 상승된 상태에서는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되기 전에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지정한다. 이럴 때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가 중요한데 결국 다 동그라미네. 줄거새 위에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 반대, 그죠? 필요한 지역.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줄거세요.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 설치 누가 합니까? 지자체가. 확보 누가 해요? 지자체가. 요거 내가 하려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되거든요. 미리 땅값 올라가기 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 바로, 그렇죠? 아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밑에 나오죠, 그죠? 도로. 이것이 1번, 2번 순서는 아니지만은 거의 순서가 거의 맞아, 이게. 필요한 것이. 특히 4번. 학교 필요해. 저를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호벌판이야. 여기 이제 아파트 들어와. 당연히 도로 필요해요, 그죠? 공원 필요해요. 학교 필요해요. 초등학교 필요해요. 중학교 필요해요. 고등학교. 대학은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 학교 가로 안에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제외. 이 학교가 뭐냐면 대학이 대학 제외. 그죠? 한 마을이 신도시가 된다고 대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학이 시험 잘 나와요. 상가 2번 지정 대상 의무적 요거 방금 말한 거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 그 얘기죠. 1번 총 4가지인데요. 먼저 특광, 특시, 특도, 시향군수 줄거세요.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1번 법률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뭡니까? 완화, 동그라미, 해제. 여기에 강화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겠죠? 완화, 해제. 2번 중간에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요.
용도지역, 즉 녹지지역과 가령 녹간농자가 아니면 이렇게 개발하는 쪽 용도지역으로 아니면은 해제되거나 해가지고 요것도 뭡니까? 완화 동그라미 하시고요. 옆에 적습니다. 강화 X. 왜? 여기다가 강화를 또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화 X. 지역. 3번은 뭐냐? 3번은 1번, 2번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종류가 몇 가지야? 네 가지. 싸가지, 네 가지. 이것도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 가지고는 틀리게 안 합니다. 무조건 숫자 20%, 20%예요. 아시겠죠? 완화, 해제 20%, 20%. 다행히 개발밀도 관리 구역 같아요. 얘는 2년, 20% 됐죠? 가로 2번. 이무적은 뭐냐? 저를 봐요. 이무적은 내용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죠? 의무적상 네 가지에 해당되면 반드시 지정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한 법률 조문만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이무적 두 번째 줄 특강 등은 줄까요?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마지막 줄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절차. 자, 저를 봐요. 절차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겁니다. 얘는요. 심의 거쳐 지정되면 고시하죠. 그런데 얘는 절차가요. 똑같이 심의 거쳐 지정되면 고시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고시합니다. 요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요거. 그러니까 요것도 저를 봅니다. 이 개발이 현재 된 지역은요, 이번 개발하기 전에 다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개발이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자,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진짜 몇 대를 거쳐가지고 농사 짓던 이 내 고향 땅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이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잘도 개발하겠다. 어때요? 분명히 안 돼. 반대하고 개발하면 안 돼. 자, 준비하시고 시작. 사람도 명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죠. 설득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순탄한가 안 한가까지는 우리가 알 거 없지만 하여튼 그 지역 주민의 의견 듣는 거는 당연하다. 하여튼 개발이 안 된 지역은 개발이 안 됐네. 앞으로 하기 전이네. 이럴 때는 주민의 의견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 아시겠죠? 조금 전에 성장관리 방안 개발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니까 듣잖아, 주민의 의견. 아시겠죠? 주민의 의견 듣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여기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은 틀리겠죠? 예. 그러니까 얘는 없고 바로 여기 요 파트에서만 주민의 의견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책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나오죠? 특강 등은 구역을 지정하려면 뭘 들어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치고 2번 심의 거쳐서 지정되면 마지막 줄 고시해라.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하다. 4번 지정 기준. 기준. 1번 그 박스 한 1번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의 최소 면적 기준 얼마입니까? 10만. 아시겠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1번 중요하고요. 2번은 잠깐 체크합니다. 2번 소규모 줄 거 봐요.
소규모만.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줄 겁니다. 작으니까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하라. 작으니까. 소규모는 묶어라 그 뜻이고요. 3번 맨 끝에 요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똑같습니다. 맨 끝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게 해라. 보통 앞에 나와 있지만 보통요 경계선은요 도로나 하천이 하천. 일반적으로 도로나 하천 가지고 주로 합니다. 그래야 경계선이 분명하죠.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굳이 좀 써보면은 이렇게 부담구역 있죠. 개발시설 부담구역으로 이렇게 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순서입니다. 그러면 아까 있었죠. 1년 이내에 설치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죠? 안 나오면 구역은 뭐라고요? 해제돼요.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 공부하는 것이 설치 계획이에요. 순서가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설치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죠. 쌍권 5번에. 당연히 설치 계획도 누가 합니까? 당연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구역. 밑에 줄거세요.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맨 끝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그냥 반영해라. 줄거세요. 그 다음에 수립 내용. 특광 등은 설치 계획을 설치할 때에 자 다음 내용을 줄거세요. 포함하여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가볍게 읽어주면 돼요.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 계획들을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보면 돼요. 4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줄거세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본다. 왜? 얘보다 지구단위 계획이 더 세요. 더 커요. 그렇게 법률적으로 해야 돼 있고요. 5번 나오잖아요. 해제. 구역 지정 이후 몇 년 내에? 1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날에 언제? 다음날. 항상 다음날. 언제라고요? 다음날.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은 설치 비용. 뭐라고요? 계획. 설치 비용. 자, 저를 봐요. 도로 등등을 설치하려고 지자체가 일찌감치 집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하여튼간에 설치하는 자는 지자체가 맞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합니까? 여기다가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뭐 집 한 채를 짓건, 그죠? 여기에다가 건축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안 하면 여기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해야 돼. 너 때문에 세금 써야 돼. 그러니까 너도 부담해. 아시겠죠? 부담해. 여기서 좀 작은 건축물들은 부담하지 않고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크기에 따라서 클수록 더 많이 부담시킵니다. 이것이 요겁니다.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만. 책 보실래요? 자, 부과 대상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에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 여기는 빠졌어요. 그리고 건축행위는 해놓고 V 표시하고 요거 적으세요. 요거 적으세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써주세요. 예. 건축행위는 해놓고 V 표시하고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하고 증축만 얘만 부과해요. 거기 200 가로안에 보니까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요거는 보나마나 증축이죠. 그죠? 예, 증축. 처음에는 180이야. 근데 증축해서 200 초과됐네요. 부과합니다. 근데 뒤에 봐요. 뒤에 다만 보이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합니다. 그것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산정 기준은 1, 2, 3번은 그냥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왜냐? 도대체 돈을 얼마를 내야 돼? 그 계산 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법적으로 법적 산정 기준이 있겠죠. 그죠? 있겠죠. 있는데 그 밑에 박스를 보니까 2번 특히 2번 동그라미 하세요. 2번. 요거는 다음에 외울 겁니다. 이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줄거세요. 다음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물이 기반시설을 더 필요로 하게 만드는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강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단독 위락시설 2.1이죠. 그죠? 이런 것들 맨 밑에 0.7이죠. 0.7 거의 3배 가까이죠. 그죠? 더 높다.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비례해서 3배 더 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곱해서 얼마가 나왔네 이게 안 중요하고 유발 개수가 숫자하고 연결된 거 있죠. 요걸 물어봐요 가끔. 이거는 그냥 체크해놨다가 다음에 외우자고. 이건 외워야 돼. 나중에 내가 정리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만 한다면 뭐 위락시설 2.1 제일 높아요. 위락시설은. 그죠? 하여튼 간에 요거는 2번 동그라미 하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몇 가지 골라가지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4번 줄거세요. 민간개발사업자. 만약 여기다가 뭐 집 한 채를 짓든 아니면 아예 그냥 몇 채를 짓든 간에 민간개발사업자. 다시 말하면 법에서 정한 산정 기준이 있는데 있다면 그 기준에 민간개발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20%입니다. 아시겠죠? 그 세금의 20% 내라 그 얘기죠. 만약에 100억이면 얼마 내라? 20억은 내라. 그 20억 가지고 도로 등등등 설치하겠다. 왜? 너 때문에 지금 도로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건수가 건축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줄거세요. 100분의 25%죠. 25% 범위에서 부담률을 감할 수 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100억이면은 얼마죠 원래? 20억이죠. 이렇게. 이게 20%니까. 그러면 아까 25%의 가감은 20억. 가감 어디죠? 요 돈에서 그죠? 예. 20억에서 뭐요? 25%니까 얼마입니까? 5억이죠. 5억. 그러니까 최대 얼마? 25억. 최저 얼마? 15억이죠. 그죠? 감이니까 그죠? 가감. 그러니까 20억이라면 최대 25억, 최소 15억 가감해서 걷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5번 납부 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치 비용에서 줄거세요. 감면한다. 감면이 뭡니까? 깎아준다. 어떤 경우냐? 박스 안에 특히 1번은 쉬워요. 기반 시설을 납부 의무자가 저를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기반 시설 설치 내가 하는 거야. 그죠? 광명시장 내가 하는 거야.
용지 확보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납부 의무자가, 민간 개발업자가 얘가 설치했네. 지가 설치한 거야. 1번. 그죠? 그자가 설치했습니다. 또 그자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용지 확보했네? 그러면은 내가 쓸 돈에 비례해서 아니면 그자가 낼 돈에 비례해서 뭐 한다고요? 당연히 감면하죠. 낼 돈이 20억인데 그자가 도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확보한 돈이 만약에 15억이다. 그러면은 5억만 내. 근데 같아. 내는 것도 20억이고 얘가 설치한 것도 20억이 그러면 뭡니까? 안 냅니다. 그때는 뭡니까? 100% 감면. 그렇죠? 감면은요. 50% 감면, 최대 얼마요? 100% 감면 있습니다. 그러면 100% 감면은 안 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면제라는 말을 안 쓰는 겁니다. 면제하고 100% 감면 차이점. 결론적으로 안 내는 건 똑같아요. 근데 면제는 애초부터 안 내는 것이고 100% 감면은 내야 되는데 안 받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감면해야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 있다. 그래서 면제는 안 쓰고 무조건 감면. 2번은 뭐냐? 도로법상, 국토법이 아니고 도로법상 원인자 부담금 줄거세요. 원인자 부담금 등등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거. 이것이 비슷해요. 원인자. 내가 도로 설치하는 이유가 너 때문이야. 그걸 같은 말이야. 그 원인 제공자가 너야. 아시겠죠? 도로법상 너야. 그래서 내가 돈 냈으니까 그 냈다면은 그 앞에 이 지역이네. 그걸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 비례해서 감면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요겁니다. 부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담 계획.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뭐, 내용은 의미 없고요. 3번. 부담 계획.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운선은 부담 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했어요. 주민의 의견. 똑같아요. 하여튼요, 주민의 의견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요. 무조건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수립한다. 넘기세요. 그리고 4번, 수립하면은 고시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정은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되면 고시하지만 부담 계획은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쳐, 계획이니까 심의 거쳐 수립하면 고시한다. 표현이, 그죠? 얘는 수립이니까. 지정 대신에 수립이라는 단어만 바꿔주면 되겠죠. 주민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수립하면은 고시한다. 8번. 설치 비용의 납부 및 체납 처분 보겠습니다. 납부 의무자 구역에서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를 하는 다음에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그건 누가 내냐? 일단은 2번 동그라미에서 2번 잘 나와요. 1번 건축 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위탁자. 그죠? 도급한 자. 위탁이나 도급한 자가 납부하고요. 2번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 행위한 자는 그 행위자 누굽니까? 임대인, 임차인? 임차인. 임대인 아니에요. 임차인인 그 행위자. 3번 건축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위 1, 2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부과 및 납부기한 특광 등은 납부 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줄 겁니다. 건축허가 바로 밑에 가로 안 무시해버리고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겁니다.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돈 내라고 여기 있는 광명시장이 언제 허가 받고 2개월, 원래 허가증 내줄 때 같이 내주지만 하여튼 간에 허가 받고 2개월 이내에 얼마 내라고 뭐라고요? 부가야, 부가. 2개월 내 돈 내라고 부가. 부가지 2개월 내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부가.
그러면 그 뒤, 그럼 납부는 언제 하느냐? 납부 의무자, 사용승인, 가로 안 무시해버리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 안 하면 사용승인 안 떨어져요. 준공검사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과하고 납부 헷갈립니다. 부과는 허가 이후 2개월 내 부과. 그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 방법,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가 원칙입니다. 즉 현금이요. 신용카드도 현금이에요. 직불카드 마찬가지 현금입니다. 그죠? 현금과 연관된 것은 원칙이고 예외, 물납. 물납으로도 할 수 있다. 물납 예외죠. 현금으로 하여야 하지만 물납으로도 할 수 있다. 4번 강제징수. 특광 등은 납부 의무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줄거세요. 지방세외 수익금의 징수 등 법률 따라 즉 법에 의하여 강제로 징수할 수 있다. 환급, 특광 등은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 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 행위와 관련된 기반 시설의 추가 설치 등 설치 비용을 줄거세요. 이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환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마지막 줄 당연히 환급을 하여야 한다. 됐죠? 환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보다 얘가 양이 더 많죠. 그죠? 예. 자, 됐습니다. 넘기세요. 134 비용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지 마세요.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요약집 할 때 그때 볼 겁니다. 지금 그때 볼 테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요. 뭐 도개미는 뭐 냅두고요. 시범도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보기를 하고요.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요. 142 요거는 잘 나오니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보겠습니다. 청문 보입니까? 142에 쌍가로 3번 청문 잘 나와요. 청문 요거는 청문. 국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줄거세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개최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거 할 때 1번 개발행위 허가 취소할 때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해줬다가 취소할 때는 그만큼 뭔가 실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큰 사건이니까 취소하기 전에 그 담당자 불러가지고 한번 소명의 기회 한번 주자 그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합당하면은 번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 소명 기회 주려고 실시하는 것이 청문입니다. 두 번째, 그죠? 거기 도시군, 군자 빠졌네요. 도시군개발 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뭡니까? 공적개발 사업이죠? 그거 시행자 지정 취소하기 전에 한번 소명의 기회 한번 주자 그 얘기죠. 그래서 1번에 개 동그라미, 2번에 시행자의 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 연장선상이죠. 실시계획의 실 동그라미 하세요. 실시계획의 인가 취소. 실시계획 인가만 떨어지면은 그것이 이후 공사 착수인데, 그쵸? 인가했다가 취소하려면은 모든 사업이 이제는, 그죠? 물거품인데, 하기 전에 한번 드러나 보자. 개, 시, 실. 다 같이 시작. 개, 시, 실. 한 번 더 시작. 개, 시, 실. 개, 시, 실. 개, 시, 실. 아시겠죠? 이것이요. 여러분은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들어봤어요? 배웠죠? 그죠? 네. 어디에서 배웠어요? 어디에서?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 안 배웠어요? 중개사법 배웠죠? 그죠? 근데 공법이 왜 나와 거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이에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웠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파트가 원래는 공법에 있다가 작년에 전부 싹 빠져가지고 중개사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였어. 지금 강의할 게 없어. 그게 한 3시간 분량, 3시간 분량 이게. 양이 많아요. 그런데 없어가지고 할 게 없네. 아, 진짜. 그래서 작년부터는 중개사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배울 거야. 난 다 알아. 머리 다 했어. 아는데 내가 왜 하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요것도 지정 취소하기 전에도 청문했거든요. 그때는 여기다가 4번에 토 있어가지고 그때는 외우기 편했어요. 개시, 실토. 청문회를 개시할 테니까 나와서 실토하라 했는데 걔가 빠지는 바람에 이상하게 애매하게 됐어. 개시, 실 아시겠죠? 그때는 그냥 무조건 개시, 실토 다 외웠거든. 토가 빠지는 바람에 이게 빠져가지고 이게 빠졌어. 그래가지고 토가 없다. 지금은 개시실 시작. 개시실 한 번 더. 개시실 한 번 더. 개시실. 할 게 없어. 끝났잖아 벌써. 어떡하냐. 더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려고요. 왜냐면 개발법 지금 30분 해봤자 오히려 다음 주 또 해야 돼. 오늘은 지난번에 또 2시 넘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빨리 마치고 대신에 다음 주에는 개발법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루에 다 나가요. 뭐냐면 저를 보세요. 이게 개발법은요 사업 절차입니다. 들어보세요. 잠깐 1, 2분만 들어보세요. 나는 쉽게 안 보내줘. 절차인데 절차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국토법 시행안에 배웠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도 절차 했죠, 그죠? 절차 쓰면은 끝까지 가는데 먼저 절차를 먼저 공부해 놓은 다음에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 붙이는 것들은 안 하고 절차만 잡을 겁니다. 잡고 난 다음에 집중적 공부한 다음에 다음 파트 때 요거 한 번 더 하고 살을 붙입니다. 아시겠죠? 미리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참고하셨다가 다음 주에 아프지 마시고, 아프면 제 마음도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복습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